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던 쑥쑥쑥 읽고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책인데요. 짜잔! 이 책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의 섬이고요. 필리프 클로델 장편소설인데요. 이 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개 그림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개 모양의 어떤 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지 않은 자들의 섬이라고 하니까 뭔가 광신도적인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살인사건 같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살인이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직접적 살인도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이 개의 반도, 개 모양의 이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간 그 섬 안에서만 살던 사람들도 있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섬 안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너무 같은 유전자끼리 많이 섞여서 어떤 유전적 질환 같은 것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6개 달렸다던가 치아의 균열이 불균형하다던가 턱 모양이 이상하다던가 하는 그 같은 유전자가 섞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체 특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은 문명으로부터 굉장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문명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구시대적인 발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현대에서는 있을 수 없을 만한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한다기보다는 군중 심리에 이끌리거나 어떤 한 사람이 선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르르 따라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 안에 한 명의 이방인이 있어요. 그 이방인이 누구냐면 교사인데요. 이 책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특징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직업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직업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인간의 군상들을 비꼬아 보여주면서 우리 현 세대와 현재 있는 우리의 어떤 생활상의 나쁜 점들, 좋지 못한 점들,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섬 외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섬 외부 사람이 바로 교사거든요. 선생님이에요. 학교의 선생님인데 이 학교가 굉장히 작아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큰아이까지 모두가 다니는 학교고 그 학교를 관리하면서 감독하면서 아이들도 가르치는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수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런 환경의 섬이에요. 그래서 이 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 다 섬 내부 사람이고 교사만 외부 사람인데요. 시체 세구가 해변가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섬 내부 사람과 교사가 모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고 나서 이 시체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교사가 이 사람들에게 당장 이제 본국에 알려야 한다. 당장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되고 당장 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섬에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 있었어요. 온천 사업인데요. 왜냐면 이 섬이 화산의 분출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온천을 개발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온천 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온천 사업이 추진 계획 중에 있었어요. 추진 중이 아니고 계획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커다란 게 하나라도 터지기라도 한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섬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그 사업 계획이 무산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시장이 내보이기 시작했고, 그 시장이 그 의견을 내보일 때에 이 섬 사람들에게 아주 딱 맞고 아주 알맞게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시체 세구를 처음에는 시장의 그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분화구에 가서 이제 증거를 인멸해 버려요. 이제 떨어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좀 흥미로운데요. 교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시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게 올 수 있을까? 이 시체들이 이렇게 떠밀려 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시장이 이 시체들에 대해서 분명히 흑인의 시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떠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다. 불법 체류자 같은 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왜냐면 교사가 보기에 그게 아닌 것 같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봅니다. 자신의 개인 돈을 써가면서 많은 실험을 해서 결국에는 결과에 도달해요. 이 시체들은 그렇게 떠밀려 온 것들이 아니다.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살인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시장에게 가져가지만 시장은 이것을 본체만체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어떠한 비밀스러운 사람이 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섬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고 그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어떠한 신분증 하나를 보여주기만 하는데 이 사람의 얼굴과 닮지 않은 얼굴이지만 그 얼굴을 다 보기도 전에 이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 있는 그 폴리스라고 써있는 것만 이 주민들이, 시장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경찰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경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람이고 모두가 경찰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신분증도 면밀히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인 줄 아니까 이 시장이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그래서 무서워지니까 이 교사를 어떻게든 매장시켜서 경찰이 이 교사의 얘기를 못 듣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사에게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섬에 있는 어린아이, 교사가 가르치는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섬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섬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분노에 휩쓸려서 이 교사를 죽이겠다 어쩌겠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와중에도 시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온천 사업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몰이만 하다가 경찰이 떠날 때까지 몰이만 하다가 나중에 경찰이 떠날 때쯤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오라고 밝히기만 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이 교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보일러실에 갇혀 있다가 보일러실에 가둬놔요. 이 교사를 보일러실에 가둬놓고 있는데 이 보일러실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과정에 이 모든 섬 사람들의 어떤 분노와 그런 나쁜 마음들이 작용하여서 결국에는 교사를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지만 아무도 이 교사의 죽음을 책임지지 못하였고 이미 일은 벌어진 다음이고, 이 경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경찰이 아니었어요. 정체는 책을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체도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비밀 조직,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보시면 알 텐데 어쨌든 경찰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이제 얻은 게 없는 거죠. 이제 이
시장은 심지어 이 자기의 섬에 경찰이라고 왔던 존재는 그 흑인 시체 세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너무 골치가 아픈 게 그 흑인 시체 세구를 처리한 사람들이 섬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군지 밝혀내야만 하고, 밝혀내서 입막음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섬이 존폐 위기가 걸려있는, 자신의 목숨의 위기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시장은 다 잃어버린 거죠. 이 온천 사업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전부 다 잃어버리는 이런 허무맹랑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다 자신들의 욕심에 의한 거고, 다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고 교사를 몰아가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섬 사람들의 무지에 의한 거고, 전부 그런 사태에 의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엄청나죠. 그래서 교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분개하고 화가 났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작가님은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군중의 심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하는 그런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인식 변화를 좀 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고자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이야기가 막 굉장히 진부하긴 해요. 굉장히 진부하게 여기저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형사 드라마나 어떤 범죄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더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어떠한 에피소드로 들어갈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자신의 생각과 관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진짜 논리정연하게 볼 수 있는 시야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라고 이 교사의 입장이 되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라고 교사의 입장이 되지 않을 리는 없다. 라는 것을 관가해서는 안 되기에,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 안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책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